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잖아요. 딱 100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제2의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123% 정도 돼요. 전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가면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절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뜬금없기도 해요. 왜 뜬금없냐 하면 미국이 독립한 지가 언제예요? 1776년에 독립했잖아요. 독립한 이후에 한 번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해방의 날이냐. 식민지 된 적도 없고 침략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한테 안방을 다 내줬는데 외국은 보니까 미국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다. 미국 상품을 사 먹지 않는다. 미국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너희들 다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관세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겠다. 특히 이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때리지 않고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아주 더티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 더티 15 해가지고 뭐 15개 나라는 특히 더 손을 봐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지난해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마가잖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것도 좀 약간 뜬금이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 규모로도 GDP 규모로 볼 때 전 세계에서 한 5% 정도 차지해요. 한 4분의 1이 미국 경제인 거예요. 중국이 막 따라잡는다고 해도 지금 한 18%밖에 안 되고요.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누가 추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월당하지도 않을 그러니까 추월당할 위험도 별로 없어요. 도리어 더 격차가 벌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근데 무슨 Make America Great Again이냐 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적어도 경제적으로 보면 자꾸 좀 외국이 좀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외국에서 막 들어오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막 몰락을 하잖아요. 러스트벨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전통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다 이게 경쟁력을 잃으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중산층 특히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막 잃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세운 구호가 바로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는 그래서 용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냐면 Make America Wealthy Again 미국을 보다도 부강하게 그러니까 좀 더 와닿잖아요. 그냥 Great Again 하면 위대하게 하면 이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반 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군사적으로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데 Wealthy Again 하면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개개인들에게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니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가가 아니라 마와로 지금 이렇게 더 비전을 바꿔 부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 관세가 지금 최고의 이게 수단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이웃하고 있는 뭐 멕시코도 그렇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한국 이러한 나라들 아니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나라들이 특히 다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을 계속 경제적으로 침략을 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뺏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세 수입이 있고요. 관세 수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한때는 전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지 않고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거두지 않고 오직 관세 수입만 가지고 정부를 운영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했는데 관세율은 낮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너희들 미국에 들어와서 상품 팔리면 세금 내라. 그게 바로 관세잖아요. 그 관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적게 받게 될 수 없잖아요. 적게 수입이 되니까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 기업들이 관세 무서워서 미국 내로 들어와서 투자하고 거기서 생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고용도 더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마와가 되지 않겠느냐. 미국인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세금도 적게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기도 하고 미국 내에 고용도 늘릴 수도 있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관세 부과한 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관세 부과한 만큼 높아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 생각하면 괜히 그 관세 부과한 만큼 가격을 높여버리면 상품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가격을 낮추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 그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을 얻어가도 가격을 많이 못 높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가격만 높여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또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실제 많이 안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업도 있고 이제 정부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기업대로 가격을 많이 못 높일 수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환율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낮아지니까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관세를 부과해도 그만큼 관세 수입이 생겼지만 수입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물가는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요. 뭐 전혀 안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제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수입하는 업자가 있겠죠. 미국 내에 이쪽에서 외국에서 수출하는 업자가 있고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그 상품이 실제 미국 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수입 업자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힘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체적인 이득이 그 사람들의 손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쓰는 것이죠. 이제 다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상대국은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상대국은 상대국대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래 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해? 나 그럼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쁜 짓 해서 내가 지금 관세를 부과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해? 그럼 난 더 높일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미칭왕이 전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막 막가파 전략을 막 써버리면 저쪽에서는 그래 나도 막가파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알았어 우리는 부과 조금만 해라. 그 대신 우리는 보복관세 안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복관세를 전혀 안 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거기도 정치잖아요. 그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반미 운동이 많이 그런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 내에서도 그래서 미국 상품 사지 말자. 미국 상품 보이콧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 프랑스 상품, 독일 상품, 영국 상품 이런 상품을 막 지금 관세를 때리면서 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미국 상품 막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도 힘들 거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잖아요. 또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미국인들도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민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과반수 이상이 반대예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만 참아라. 내가 결국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무역전쟁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고 이거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막 시작되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해 9월에 IMF 연차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IMF 전 총재, 현재는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연설할 때 1920년대 상황과 현재 2020년대 딱 100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무슨 상황이 비슷하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 기술혁명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다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 투자가 되고 그러다 버블이 생겨가지고 터졌는데 그때와 너무 비슷하다. 그 당시가 2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불같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가전산업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량 생산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막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그러한 기업들이 바로 첨단 기업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몰렸고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투자금이 몰렸는데 또 그러면서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1929년 이제 10월에 주식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미국 경제가 막 나빠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1930년 6월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서명하고 그래서 발효를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1929년 초에 1929년 6월인가에 미국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 계속 그걸 미루고 있다가 왜냐면 이걸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보복 관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미 내부적으로 있었고 당시에 미국 경제학자들 한 1000여 명이 연설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상황이 막 나빠지니까 후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도 상원, 하원, 양원을 미국의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당시에 상하원,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런 기술혁명이 지금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막 전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는데 지난해 생각만 해도 거의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거의 20% 이상 거의 30% 이렇게 올랐어요. 그전에도 계속 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특히 매그니피선 7, M7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 주로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오른 이유가 바로 그쪽으로 투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이제 막 환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AI까지 엄청나게 막 몰려들면서 그쪽 투자금이 몰렸는데 최근에 가지고 이거 좀 걱정스럽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를 막 만들면서 막 떴는데 최근에 뭐 딥시크라고 하는 그런 중국 기업이 이거 뭐 보니까 아주 저사양 그런 반도체 가지고도 뭐챗 GPT와 같은 그 정도의 성능의 인공지능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걱정도 막 하면서 실제 주식 가격이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치에 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빠진 상태인데 이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확 빠지면 그게 예전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관세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상원 하원을 통과시켜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아직 급하다 보니까 아예 대통령 서명 하나 가지고 행정명령 하나 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지금 트럼프 1기에 비해서 2기는 더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더 과감하게 더 신속하게 지금 관세 전쟁을 현재 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가르드 총재가 제2의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적어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똑같이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글로 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해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 대비해야 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그러한 상황을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실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것 말고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를 가지고도 보면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 최근에 해소된 것도 비슷하고 M7 주가 쪽으로 막 전체 시가총액 대비 너무 막 몰리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비춰보면 당시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인해서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캐나다부터 뭐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같이 다
폭삭 망한 거예요. 미국마저도 당시에 실업률이 한 25%까지 막 올라갔고, 그리고 뭐 산업 생산은 30% 이상 감소했고요.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으니까 모든 나라가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은 모든 나라가 좋아하는 윈윈 정책인데, 이러한 관세 전쟁은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패자가 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직접 원해서 하는 전쟁도 아니고, 도리 어쩌면 미국이 혼자 이렇게 벌린 전쟁인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크게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함이에요. 전 세계 제가 배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한 200척 정도가 있어요. 200개 나라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중에 제일 큰 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배는 무려 전 세계 배의 25% 정도 차지해요. 엔진 사이즈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크다. 그럼 중국이 그다음 큰 배인데 18% 정도 차지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해도 1.7%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일을 딱 벌리면, 그러면 이 전 세계 배가 떠 있는 이 바다가 막 그냥 완전히 소용돌이 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거기에서 막 폭탄을 막 던져요. 거기에다가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막 두 제일 큰 배가 그냥 막 맞붙어서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조그만 배들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침몰하지 말고 빨리 저를 도망가지. 도망가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무역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서로 뭐 교역하는, 배끼리 서로 200척의 배가 서로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싸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 많은 배가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그냥 마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한번 관세를 딱 부과를 했다가 한번 겁만 주고 상대국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하면, 그러면 상황이 이제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퍼머넌트한 거다. 한번 관세를 부과하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약간 줄여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또 줄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공짜였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상대국은 뭔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양보해서 좀 낮춰준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쪽에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입 시장을 그만큼 더 열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최근 뉴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그 USTR에서 이제 백악관에 이제 매년 전 세계 이제 무역 환경, 현재 무역 장벽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국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Dirty 15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개 나라 중에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8번째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예요.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 경제를 침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속에 여러 가지,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그래, 한미 FTA 하니까 관세율 정도로 보면 거의 0% 수준에 거의 세금이 없어요. 관세는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에 있는 부가가치세, 이거 가지고도 최근에 문제를 삼았어요.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왜 너희 부가가치세가 있냐. 이거는 사실은 내정 간섭이기도 해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 말고 비관세 장벽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FTA 협정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소고기 수입, 미국의 소고기 수입을 과연 개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결국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데모가 있었는데 결국은 30개월 미만의 어린 소는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왜 30개월짜리만 하냐, 자기네는 그보다 더 큰 소도 다 잡아먹고 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만 30개월 미만만 하냐, 이거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이 많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또 수입은 수입대로 많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막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굉장히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략을 이제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비해서 2기는 정말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4년 동안 사실은 쉬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법 선거에서 이길 그러한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와신 상담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야 이런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어요. 본인도 잘 세웠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 싱크탱크가 정말 그러한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런 준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계속 유고 상태로 왔었고 이게 정치적 혼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내부적으로 힘이 하나로 뭉쳐져도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전 세계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구심력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거기에서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 무려 31조 원어치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을 때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칭찬도 잠깐 했지만 칭찬보다는 내가 관세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지금 투자한다 이렇게 자화자찬까지도 막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산업 그리고 또 철강까지 쇠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철판 만들고 그래야지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 소재, 중간재까지 그래가지고 최종 완성차까지 생산한 모든 단계를 다 미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1조만큼을 지금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투자 재원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용 기회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말릴 수는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살아날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어쨌든 관세 폭탄대로 또 맞아요. 적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내가 때리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때리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상호 관세를 막 발표를 막 하려고 하는 직전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유고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기업이 뜬금없이 딱 가가지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만큼 투자할 거예요. 우리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차라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관세 폭탄을 딱 때리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현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래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쩌면 대통령이 유고 상태라도 우리나라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가 있어요. 좀 거기서 좀 나서서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제가 볼 땐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위험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다 위험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산업 하나가 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꽂혀있는 그런 상품 하면 자동차인 것 같아요. 지난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자세히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동차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1기 대통령일 때도 유럽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러 정상 만났을 때마다 자기가 왜 우리는 뭐 독일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계속 자동차 수입을 하는데 왜 미국은 자동차를 왜 유럽에 팔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게 공정하냐 그랬더니 공정하지 않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자동차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어쩌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지금 막 우선적으로 무역 역조를 좀 고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이미 25% 관세를 이미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할 거고 반도체는 지금 아직 뭐 직접적으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계속 부과할 수 있겠죠. 어쩌면 상호 관세에서 아마 콕 집어서 발표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표 직전이니까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어쨌든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알아서 들어올 거다. 전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칩스 액트 해가지고 사이언스 앤 칩스 액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과학 및 반도체법 해가지고 주로 보조금 주는 정책을 썼어요. 보조금 줄 테니 떡을 줄 테니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내가 왜 떡을 줘야 되냐? 매를 주겠다, 매를 때리겠다. 내 관세를 부과할 거야. 만약 관세를 막기 싫으면 들어와서 생산하라. 이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 더 그쪽에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저사양 반도체까지도 자꾸 수출을 못하도록 자꾸 막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철강, 뭐 반도체 모든 분야가 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1, 2, 3위 수출 품목인데 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로 현재 가고 있는 신호가 여러 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한 GDP 나오라는 게 있거든요. 올해 1분기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이미 3월이 지났는데 이게 GDP가 금방 발표가 안 돼요. 아무래도 너무 여러 가지 뭐 그 계산해야 될 측정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좀 늦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거 말고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 GDP 나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아틀란타 연준에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치가 무려 1분기에 마이너스 3.4% 역성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연준, 우리나라 같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구매자 관리자 지수도 막 계속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침체로 지금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뭐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게 되면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하나도 전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예요. 정부 부채가 지금 한 3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36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GDP가 한 26조 달러, 27조 달러 정도 돼요.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그 점은 어느 정도냐면 GDP로 나누면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123%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나라의 GDP는 1.7조, 1.8조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36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몇 배예요. 이게 10배가 아니라 20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경제 크니까 괜찮은 거지? 아니에요. 미국이 그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갚는데 이자만 갚아도 이게 미국의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다.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금리를 낮춰야지만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금리를 낮추라. 미국 연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이 국채 시장 금리 특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내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정부 부채 자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보이는 그 적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 부채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이면서 이게 계속 부채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그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낮추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 수도 줄이겠다고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수장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총대를 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 수입을 많이 거두게 되면 그게 또 이러한 정부 부채, 그러니까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지금 스테픈 미란이라고 하는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발표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니면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봤는데 계속 관세를 뭐 한 25% 정도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10년 동안 6조 달러 내지 7조 달러 정도의
그러한 관세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년에 한 0.6조 달러, 0.7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긴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7조 달러, 1.8조 달러 정도의 그러한 재정 효과를 보는데 그중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어쨌든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만약에 전 세계가 그렇게 관세 전쟁으로 가면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달러 패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절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도 정말 우리나라 절대 위기 상황인데 외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질이 나빠져 가지고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그러한 배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지금 막 폭탄을 막 던지고 있고 그것도 또 제일 큰 배와 두 번째로 큰 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전형적인 내우 외환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정말 더욱 빠르게 침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이러한 상황을 이번 기회에 좀 저와 같이 좀 공감하고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분들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깨닫고 우리 같이 이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여기 이러한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개인적으로 잘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는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